더 나은 내가 되는 법. 성장하는 삶의 비밀. 성장하는 삶이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노력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자기개발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기 위한 비밀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자기인식. 나 자신을 이해하기.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 성격, 가치관 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인식이 부족하면 자신의 한계나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성장의 방향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일기를 쓰거나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기. 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성장을 바라는 것보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단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작은 성과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 스마트 목표 설정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목표는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있는 시간에 맞춘 것이어야 합니다. 3. 배움의 자세 유지하기. 성장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실천 팁. 매일 30분이라도 독서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워보세요. 온라인 강좌나 세미나에 참여해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을 기르세요.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4.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셋 가지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필수적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삶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배우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 팁.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5.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변화는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연성은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천 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받아들이고 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6. 건강한 습관 만들기. 건강한 몸과 마음은 성장을 위한 기초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통해 더 큰 에너지를 얻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운동하거나 식단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7. 자기 관리. 시간과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표를 설정하고 의지가 있어도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에너지 분배가 필요합니다. 실천 팁.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세요. 자신에게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을 파악해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인프라 만들기.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는 물리적, 정신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마음의 여유를 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입니다. 실천 팁. 주기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돈하세요. 또한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9. 목표에 대한 끈기와 인내. 성장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와 인내는 성공적인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큰 성과를 이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천 팁.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를 성장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꾸준한 성실함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힘입니다. 10. 자기 연민.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기. 성장의 과정에서 때로는 자기 연민도 필요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스스로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저지르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도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천 팁.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실수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성장하는 삶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여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자기개발, 유연한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셋,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삶의 비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며 그것들이 쌓여 결국 큰 성과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여기저기 학원을 순례하는 것은 이제 대입수 험생만의 일이 아니다. 학점을 관리하고 다양한 인턴 경험을 쌓으려는 대학생이나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사람들도 자신의 스펙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학과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멘토링, 튜터링 등의 용어가 부쩍 자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끊임없이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인의 숙명을 표현하는지도 모른다. 배터미 신드롬은 날로 치열해져가는 21세기 지식사회의 필연적인 소산이다. 유례없는 저성장과 불경기로 인한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이 경쟁적인 자기개발 트렌드는 가속화하고 있다. 21세기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름 아닌 지식경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1년 전 각광받은 신지식이 이미 낡은 이론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개인은 속도감 있는 학습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시켜야만 한다. 새로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된다. 구직난 속의 구인난 이라는 역설이 말해주듯이 대체 노동력은 넘쳐나지만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고급 인력은 넘쳐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구조는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성장에 비례하여 일자리는 늘지 않는 구조로 변했다. 게다가 사회적 분위기가 비정규직 정교화나 고용보장을 강조하면서 외견상 인력시장이 안정화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는 기존 직장인에게는 안정을 의미하지만 신규 취업 희망자에게는 진입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상황적인 영향으로 신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 세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저학년부터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갖추고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을 한가한 것이 두려운 세대라는 뜻의 공안족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진해서 휴학해 스펙을 만들고 학점을 높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더구나 요즘 젊은이는 어릴 때부터 학원이나 과외로 누군가에게서 배워내신과 수능을 준비해온 세대이다. 자율적인 학습 능력과 자신감이 전 세대보다 취약하고 능력자 혹은 권위자에게 의지하려는 성향도 강하다. 과거 고시학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을 떠나 있는 일부 수험생이 주로 이용했지만 요즘은 명문대 법대생들도 고시학원 혹은 로스쿨 대비 학원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의학, 치의학 학원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세대는 입시 고시학원에 친숙할 뿐만 아니라 영어회화 튜터, 헬스 트레이너, 이미지 컨설턴트, 재테크 전문가 등을 일일 튜터로 두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이다. 직장인이라고 이러한 불안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진 이후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는 직장인이 계속 증가해왔다. 또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평생 동안 직장을 적어도 2에서 3번은 바꿔야 하는 인생 이모작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직을 통해 혹은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꿈꾸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리세터라고 부른다. 오랫동안 재직하던 일터를 과감히 포기하고 로스쿨이나 치약 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며 변호사나 의사의 꿈을 새로 꾸는 30에서 40대 직장인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리세터의 전형이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생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감, 이직이나 승진을 위해 계속되는 자기개발 강박증을 꼽은 직장인이 상당수였다. 감원 불안감이 확산되는 데다 이직이 오히려 능력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사회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확실한 미래, 끝없는 경쟁, 보장 없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기개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사업장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주말 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남는 시간을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직장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인생을 리셋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광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습을 통한 능력 향상이다. 이른바 셀러던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 학습 열풍은 고용 불안으로 인한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평생교육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의 평생교육은 배움을 통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자신의 전인적 발전을 추구하는 의미가 보다 강했다. 주요 수요층 또한 남녀장 노년층에 국한되었다.
반면 지금의 학습 열풍은 전인적 자기발전보다는 낙오에 대한 강박적 불안으로부터 동기화된 것이다.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오늘날 배움은 근본적으로 불안에 대한 자구책이다. 각 대학 경영대학원의 MBA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향이 중간관리층에도 번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MBA와 같은 제도권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직을 통해 몸값을 높이려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전용 고액과외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교의 열기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노년층의 자기개발 열기도 젊은이 못지않다.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해 직업학교, 컴퓨터학원 등에 다니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니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학습 열풍인 리세터 직장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것 같은 유수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중견 간부들도 배움의 열기에 빠져 있다. 특급 호텔의 주차장은 새벽부터 고급차들로 붐빈다. 다양한 CEO 독서 모임이나 조찬 강연회가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CEO 원래 조찬 세미나는 매회 평균 500명이나 참석할 정도로 대인기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공개 비공개 호텔 조찬 모임은 연간 3,000건 이상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다. 나아가 지역이나 공동직군을 중심으로 유명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포럼 형태의 배움 조직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각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인문학 최고 지도자 과정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던 인문학이 고고한 산하탑의 장벽을 걷어내고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이 과정은 고등교육계의 히트 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각 대학과 전문기관이 개설하는 최고 지도자 과정은 불황이 무색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학습형 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스터디 그룹이 더욱 활발히 조직되고 각종 학습, 취미 동호회와 사교 모임에서도 학구열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각종 대학원, 사회교육원, 최고위 과정 등의 등록을 포기하는 대신 저렴한 일원인 국비 지원 강좌 문화센터 및 학원으로 관심을 돌리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등 다양한 학습 공간을 창출하는 등 공공 서비스도 학습 사회형으로 진화할 것이다. 튜터십 세대의 특화된 서비스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 전반에 대한 일일 멘토링 서비스가 주목된다. 개인 라이프 코칭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10대부터 30대를 대상으로 커리어 플랜을 짜고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고 어떤 자격증을 딸 것인지, 생활 습관이나 태도, 외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상담해주는 라이프 코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가정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과 능력 개발에 힘쓰는 주부 스터디 그룹도 점차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그동안 고학력 주부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부들이 학습열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부 스터디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업계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터디 서비스 산업은 공부를 위한 공간 및 제반 기기 대여 서비스에서부터 프로그램 코디네이션, 각종 세미나 및 포럼의 기획관리, 교육 네트워크 관리 등등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게 될 것이다. 물론 스터디 서비스 산업의 고객이 주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스펙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어린이부터 대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열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똑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3처럼 학습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안에 대한 자구책이기 때문이다.